여러분, 2000년 3월 21일 새벽 2시경 일본 사가현의 소방본부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9살의 어린 소녀가 다급하게 엄마가 검은 고양이한테 물려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얼른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말에 좀 무슨 얘긴가 갸우뚱하긴 했지만 우선 구급대원들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신고자였던 어린 소녀는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구급대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집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한 명이 이불 위에 쓰러져 있는데 목에 깊게 베인 상처가. 구급대원이 확인했을 때 그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집 안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한 결과 1층 부엌문이 열렸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범인은 1층 부엌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침입해 이 아이의 엄마를 죽였구나. 사망한 이 피해자의 9살 딸은요, 전날 11시쯤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 무렵에 집안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그때 피를 흘리고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을 아무리 수색해도 범행 흉기가 안 나오네. 아,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갔구나. 이 아이는요, 경찰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에서 큰 검은 고양이가 들어와서 엄마를 죽였어요. 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 사망한 피해자는요, 여성 침구 치료사, 당시 35살의 김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가명이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씨라고 칭할게요. 이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린 딸과 단 둘이 살면서 침구사 일로 먹고 살았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검색해보니까 침구사라는 게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직업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튼 이 김씨는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딸은 경찰에게 보호를 받았지만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9살이었으니까. 자기 눈으로 엄마가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아니 성인도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9살 된 애가 봤으니까. 그렇게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좀 난항이었어요. 왜냐면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는 이 딸, 이 아이가 자꾸 검은 고양이가 죽였다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단서가 딱히 발견된 것도 없지, 목격자도 크게 없지, 자꾸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4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2000년 7월 7일 경찰은 김씨 살해범으로 당시 34살의 테이시마 테츠야라는 남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당시 이 테시마는요, 보험 판매 일을 하던 남자로 경찰이 검거했을 때는 보험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테시마는요, 생명보험회사의 계약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 김씨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씨 생명보험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쌓이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씨 눈이 조금 안 좋았어요. 테시마는 그런 김씨를 도와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쇼핑도 많이 같이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붙어 다니면서 친해진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김씨는 테시마를 통해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 보험 증권과 그리고 인감 도장까지 맡기게 됩니다. 정말 완전히 믿은 거예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테시마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이용한 거죠. 테시마는 김씨의 서류를 꾸미고 김씨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생명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김씨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테시마가 다 쓰고 다닌 거예요.
이때 무려 480만 엔을 대출 받아가지고 가로챘대요. 큰 돈을 대출 받아 놓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와씨, 이거 걸리면 큰일인데. 일이 커질까 두려워진 이 태시마. 무서우니까 이런 짓을 멈췄을까요? 지 버릇 개도 못 주죠. 무단으로 이 김씨의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인감도장을 이용해 다른 명목으로 대출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 700만 엔을 챙겼습니다. 등쳐먹으려고. 이 이후에 태시마는 무서워진 거예요. 와씨, 김씨 이름으로 대출 겁나 받았는데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을 김씨한테 걸릴까 두려워하다가 결심한 거예요. 아, 김씨를 없애버리면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김씨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3월 21일 새벽에 이 김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딸 옆에서 잠든 김씨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인 거예요. 참, 죽는 순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인감까지 맡기면서 의지하고 믿었던 태시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과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당시에 태시마가 사용한 흉기는요, 12cm가 조금 넘는 등산용 칼이었는데 태시마는 범행 후에 들고 나와서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시마는 살인, 사기, 유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피고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유로 결론적으로 태시마 1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8년. 이혼 후에요, 엄마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린 딸한테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이상한 사람이 죽인 건데, 없애버린 건데 징역 18년. 당연히 이 같은 판결에 검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18년이 재선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태시마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태시마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후쿠오카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데, 여튼 태시마가 체포가 됨으로써 이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어요. 이 사건 당시에 9살 난 딸이 엄마가 검은 고양이한테 물려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양이한테 물린 것 같다. 왜 하필 신고하면서 고양이한테 물렸다라고 했을까? 이 어린아이 도대체 뭘 봤던 걸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정황상 이 태시마는 김씨를 살해했지만 딸은 자고 있어서 내버려 두고 간 듯합니다. 그리고 딸은 태시마가 떠난 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모양인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는 왜 엄마가 고양이한테 물려서 피를 흘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부에서는 이 범인 태시마를 고양이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태시마와 이 김씨의 딸은요, 잘 아는 사이였대요. 태시마가 이 딸을 학교에서 집까지 자주 데려다 주기도 했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로 친하니까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사건 당시 이 어린 소녀가 익숙한 아저씨를 못 알아봤을까? 고양이라고 안 했겠지. 그러면 태시마 아저씨라고 했겠죠. 당시에 이 태시마가 검은색의 옷을 입고 얼굴까지 가렸었나? 그래서 웅크리고 창문을 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까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검은 고양이로 봤던 걸까? 어린 딸이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설명했던 걸까요? 도대체 9살이었던 이 어린 딸은 어떠한 장면을 어떻게 봤고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검은 고양이가 엄마를 물었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이가 문도 못 열을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이가 고양이를 좀 무서워했던 거지.
공포의 좀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발견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의식 중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눈앞에 그려졌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진짜 테시마가 살해하고 도망가고 나서 이 딸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검은색 고양이가 뭐 창문 밖을 쓱 지나가거나 뭔가 그런 걸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생각에 저 고양이가 우리 엄마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검은 고양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